안녕하세요. 호기심 나루입니다. 라인 드로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버튼에 있는 사진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이미지를 불러온 후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N 버튼을 눌러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부채 색상은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하시고 그 위에 라인 드로잉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서예 모노라인을 사용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브러쉬를 계속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림 실력보다 브러쉬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브러쉬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브러쉬만 계속 사용해보세요. 눈이나 머리카락 같은 디테일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체 비율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큰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얼굴 윤곽, 음식이라면 접시 모양, 전체적인 흐름부터 그려줍니다. 세부 묘사는 나중에 해주면 돼요. 그림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창문부터 만들 수는 없어요. 라인 드로잉도 마찬가지예요. 흐트러진 선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그림의 가장 큰 장점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저는 먼저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 옆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하나씩 그려줬습니다. 얼굴이 다 그려졌다면 상체 부분에 라인을 따줍니다. 상체 부분에 라인을 다 땄다면 소매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으며 주름을 취해주세요. 디테일하게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에만 선을 추가하면 훨씬 깔끔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따줍니다. 손에 굴곡을 생각하며 선을 예쁘게 그어주세요. 손가락도 하나하나 그려줍니다. 선을 다 그었다면 떡볶이의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떡볶이를 잡고 있는 젓가락의 형태도 그어줍니다. 캔버스를 조금 더 축소해 안 그려진 부분을 그어줍니다. 목 소매 부분, 팔의 재봉선 모두 신경을 써주며 선을 만들어줍니다. 선이 삐뚤어진 부분이 있는지 삐져나온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이미지를 확대하여 손톱도 그려줬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눈을 그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디테일을 넣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 하원을 사용해 눈동자를 그려줬습니다. 저는 캐릭터 형식의 라인 드로잉을 해보려고 합니다. 눈은 디테일을 너무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캐릭터 느낌이 나더라고요. 중첩된 부분은 지워주고 곡선을 사용해서 눈썹을 완성했습니다. 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선을 표현하지 않았고 코 끝 부분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입도 웃고 있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중첩된 부분에 살짝 어긋나 있는 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크게 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캔버스를 확대 축소를 해가며 선 정리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쿠션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색상을 넣어주면 선 구분 없이 전체 화면이 색깔이 칠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 스케치한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능을 체크해주세요. 체크한 후 레이어 4번을 선택한 후에 색을 넣어주면 바탕까지 색이 칠해지지 않고 내가 선택한 영역에만 색이 들어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살구색을 사용해서 피부를 색칠해 주었습니다. 한 레이어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도 되지만 수정을 용이하기 위해서 색색마다 레이어를 나눠줬습니다. 살구색은 살구색 레이어끼리, 검정색은 검정색 레이어끼리, 파란색은 파란색 레이어끼리 색칠해 줬습니다. 안 칠해진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문질러줬습니다. 원하는 색을 손가락으로 꾹 찍으면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해 안 칠해진 부분을 색칠해줬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색칠해줍니다. 안 칠해진 나머지 부분을 색칠해줬습니다.
갈색으로 젓가락을 칠해주고, 갈색으로 단추를 칠해주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으로 떡볶이를 색칠해 주었습니다. 꼼꼼하게 색깔을 칠해주세요. 별 칠해진 공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색칠을 해주세요. ip색도 칠해주고, 분홍색을 이용해서 볼터치를 동글동글하게 그려줬습니다. 머리와 볼터치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볼터치를 칠한 레이어 10번을 레이어 5번 머리카락 레이어 밑으로 내려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사람의 색깔을 다 칠해줬다면 사진 불투명도를 높여 사진과 그림과 어울리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엔 명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명암을 넣을 부분에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줬습니다. 머리카락 색깔보다 진한 색을 활용하여 진한 검정색을 머리에 색칠을 해줬습니다. 모자랑 머리카락이 만나는 부분, 머리카락에 그림자를 넣고 싶은 부분, 빛 반사로 인해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모두 검정색으로 진하게 색칠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검정색으로 살짝살짝 명암을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파란색도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진한 파란색으로 적절하게 색칠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그림자가 지는 부분, 느껴지는 부분, 부분 묘사를 넣어 주었습니다. 외투의 파란색과 묘사를 넣은 파란색이 너무 대비되어 불투명도를 활용해 명암의 색상을 줄여줬습니다. 모자도 역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여 부분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피부도 진한 살구색을 사용해서 모자, 옷소매, 손가락의 묘사를 완성하였습니다. 묘사가 끝났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확대해 묘사가 덜 들어간 부분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해줍니다. 저는 떡볶이 쪽에 묘사가 덜 들어갔네요. 떡볶이도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진한 주황색을 사용해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 드로잉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터를 이용해 사람 라인 드로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 이외에도 사물이나 동물도 같은 방식으로 라인 드로잉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보다는 얼굴 형태 먼저 그리기. 두 번째, 머리카락 선은 한 올 한 올 그리지 않고 덩어리부터 그리기. 세 번째, 완벽한 선으로 그림 그리려고 하지 않기. 네 번째, 필요 없는 선 과감히 정리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라인 드로잉 하실 때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